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권 2권, 적천수 천리, 제22장 관살장이에요. 우연찮게 자평진전에서도 바로 론 74, 편관격을 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살장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철조 선생님도 말씀하실 건데, 관이라는 건 살도 관이 되고 관도 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를 임철조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거고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관살 혼잡이 돼 있을 때, 관과 살이 혼잡돼 섞여 있을 때 그 사주를 가지고 레무나 와서 나에게 묻는다면 유가 유불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치 않기도 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 원문 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원문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명나라 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명나라 때라는 것은 사실은 송나라 때는 연해자평이 나왔고요. 명나라 때 책으로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명리정정이 나왔어요. 장남이라는 양반이요. 그건 병양론을 위주로 하고, 명리정정이라는 건 거의 연해자평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추가로 병양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 자체는 명나라에 나왔다고 하면서 명나라에 경도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다음 유백원주는요, 이건 명나라 개국공신인 유백원 씨가 지은 거예요. 유백원이라는 양반은 대단해요. 제갈공명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개국공신이에요. 명나라 그 왕을 도왔었죠. 제가 다음번에 찾아서 또 얘기할 거지만,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청나라는 권룡한계인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명나라 세운 사람은요. 제가 이제 찾을 겁니다. 찾아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양반이 개국공신이면 초창기인데 저기다가 원문에다가 이 원주를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좋은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거 책 지어놓고요, 가탕 많이 했습니다. 이름을 엉뚱하게 이렇게 이름을 딱 유백원 지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돌고 돌아서 유백원으로 돌 수도 있죠. 그러든 저러든 여기까지 명나라예요. 유백원이라는 양반도 명나라니까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청나라 때 심여첨이라는 양반이 상고까지 지낸 양반이에요. 저 사람도 벼슬이 있고요, 이 사람도 벼슬이 있어요. 근데 원저자, 원문을 진 사람은 경도라고만 되어 있지 벼슬이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자, 여기다가 청나라 때 심여첨이라는 진소암이라는 선생이 적천수 지별을 해서 이 원주를 갖다 실어놨어요. 이 원주를 보고서 임철조 선생이 이 말씀을 지으신 거예요. 같은 청나라 때요. 그래 놓고 임시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었으면 왜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임시왈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공자왈 했으면 공자가 논어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맹자왈 했으면 맹자가 맹자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 제자라든지 누가 임 선생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왈 했으면 이건 누가 옮겨놓은 거예요? 누구예요? 이거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데, 원수산 씨가 같은 청나라 때 원수산 씨는 설하고 하고 같은 급이에요. 설하고 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설하고는 적천수 징의를 지으면서 임시왈을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가 증주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임시왈은 양심 있는 원수산 씨는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나는 손만 깨끗이 씻고 책을 옮겨서 찬집만 했을 뿐이다라고 아주 이실직고를 해요. 적천수 천미의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원수산 씨가요. 그럼 누가 더 양심적일까요?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임 선생이 지었는데 내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 뿐이다 라고 한 사람과 요 말을 싹 빼버리고 살즉 관이야, 살은 관이다. 왜? 살과 관은 동시에 같다 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요 다음에요. 신앙자는 일주가 강하면 살도 관이 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싹 빼버린 설하고는요, 이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죠. 관즉 살이야. 관도 살도 관이 살로 변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일주가 약하면 그래요. 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가 약할 때는요. 일주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 비록 제하는 것도 없이 불의 살권 제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이 공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일주가 강하니까요. 제하지 말아라. 요걸 뭘 살려라? 살을 살리라는 거예요. 부재불이, 제하지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은 공공하지도 않다. 정관이 서로 잡됐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뿌리만 없다면, 정관에 뿌리만 없다면, 그냥 살로 쫓아서 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일주가 매우 강할 때 얘기예요. 자, 이건 마우스를 흔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관은 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양단 두 가지뿐이 없다. 식신을 쓰든지 상관을 쓰든지 하면 모두 다 가능하다. 식신만 꼭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살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일이긴 한데 합해서 오든지 합해서 가든지 마땅히 청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합살 합관은 뭐예요? 그냥 명목상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독살생권 이건 유일하게 살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무제복 제복시키지 않아도 좋다. 왜? 살이 하나니까 그걸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직장이 자리가 직업이 편안하다. 청요 편안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살이 중요해요. 유제 제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일주는 통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가 그렇게 된다면 일주가 딱 잡는다. 뭘 잡아요? 관형이라고 해서 절대권자 저울지랄 형자에 권세권자 저울지랄 형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권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생인 이건 화살한 거예요. 살을 화해서 오늘도 나옵니다. 하나가 살생인에서 인생 신 하면요 용지고보라고 해서 이 용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좋은 소리가 되겠죠. 이건 뜰지자입니다. 용의 뜰이라 고보 높게 걸음걸이를 한다. 저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용산을 가든지 청와대에서 놀겠다라는 것이에요. 용지고보. 또 그 일주가요 재성을 감당할 만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제자약사를 하라. 충분히 감당하면요 일주가 강하면 살을 용신으로 쓰면서 재성으로서 희신을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탑제명이라고 해서 기러기탑에다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살이 중하면서 일주가 약해요. 이러면 비빈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살이 미약한데 제사라는 게 아주 지나쳐요. 이건 제살태과예요.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수학무성 공부를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지사주나 마찬가지죠. 제살태과 사주는요 직장도 없고요. 결국은 뭐로 저기 가서 설력이나 그런 데서 빙빙 돌아야 되겠죠. 제 사주에서 결론적으로 마땅하게 항복을 받는다면 효운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연에서 물제, 연봉물제라고 해서 연에 정관이 들어있으면 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구태여 꼭 그 자리를 그럼으로써 뭐예요?
그 권세와 귀함을 취할 수 있는데 하필 무시상에만 가지고 큰 높이를 쳐드냐 이거예요. 연에 있는 정관도 절대 제거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예요. 시상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데 기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제살 3할 식신제사를 할 차례입니다. 기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 의지하냐 하면 조제지공, 그 마름질을 하는 데 딸렸어요. 과연 이것을 식신으로서 쓸 거냐 말 거냐. 이 식신제사라는 거요, 대운이 안 받쳐주면 좋지 않습니다. 차살이건 살을 빌려서 권세를 누린다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제자약사라는 거예요. 식신제살, 제살위건, 묘 중에서요 중화, 묘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 살이 능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쇠한 일주를 갖다가 능멸하면 어떻게 돼요? 연구해 보면 반드시 그 경과 집안이 쓰러진다. 말하지 말아라. 국에서 살신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름지기 헌혈하게 이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서운이라고 해서 사주책에 말하길 격격, 경마다 다 틀리니 주장하니, 만약 살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중요할 중자입니다. 무겁다는 게 아니에요. 살로서 이걸 중요함으로 삼는다면 이 바로 이런 것이 굳이 저리 의절, 마땅히 철실함을 마땅함을 찾아야 돼서 씀에 있어서는 의정, 정치함을 잘 찾아라. 살이라는 것은 가혼, 섞일 수도 있고 불가혼, 그런 섞이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 천간에 갑병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사례명조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곧바로 3할 식신제살격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엔터. 3할 식신제살격 나왔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무진, 무오, 진진 했어요. 그럼 요것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죠. 토. 이 오화도 역시 화생토 해서 토를 굳건하게, 딱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식신제사를 하려고 그래요. 간목을 써서 소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주에 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때는 불가분하게 일주의 뿌리가 미근한 한 경우라도 이때는 어떻게든지 부득이하게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토채 목수용조입니다. 운이요, 이 사주 보세요. 5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금운서부터 오죠. 그럼 나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금운도 그래도 괜찮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사주 사례명주를 밑으로 내려서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137번일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무진, 무오, 임진, 갑진, 이렇습니다. 차조의 이 명절은 사주가 모두 살이에요. 살로서 이루어졌죠. 반가운 것은 지지에 삼진이 있다. 이게 미근이라도 홍게 다행이라는 거죠. 통근신고한 거예요. 묘한 것은 무금, 금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왜?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성이 요 목을 식신을 눌러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시투, 식신제사한다. 식신으로서 제사를 할 것이다. 곧 이 식신 역시 진토 속에 꼭 목에 여기가 있으니, 바로 말해서 일장, 하나의 장수가 당관, 마땅히, 수문, 관이, 이게 뭐죠? 저 이렇게, 궁궐로 들어올 때 딱 저거 하는 수문장. 하나의 장수가 수문장으로서 그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다. 군용자복,
흉의 무리들이 스스로 와서 항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간목 하나를 보고서요. 개해운 여기에요. 예, 개해운에 식신봉생하는 바람에, 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평온으로 살았습니다. 식신봉생하는 바람에 이 해운에요. 예, 그러면 일주 등록, 예, 일주 녹을 얻었죠. 과가변동해서 가문에 사현령했다. 자운에 쇠신충항에서 불록했다라고 해서 여기 이 자운에요. 일로 들어와 갖고 어떻게 이게 참 쇠신충항에서 불락되는지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저 자수가 들어오면요, 물론 오화를 꺼요. 쇠신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뭘로 봐야 될까요? 오화로 봐야 되겠죠. 그 이유, 화생토 하느라고 이 오화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자수가 와서 오화를 끄는 거죠. 그럼 결국은 월령, 월지를 극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죽은 사주예요. 예, 그래서 육대운이 되면 꼭 환갑잔치를 하게 돼 있죠. 예, 우리나라도. 그러나 요즘은 뭐 환갑잔치 안 하죠. 예, 애들이라고요. 예, 애들이죠. 환갑은. 예.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어르신들은요, 환갑 넘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저도 어르신들 환갑잔치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요즘 환갑잔치 안 하죠. 예. 나이 50이 넘을 때까지 공부만 했나 보다. 과거 보는데 나이 제한은 없었을 것이고 60이 넘어 현령까지 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승리라고 할 것이다. 육순대원 자대원에 들어와서 월지오화를 축해서 불록이 됐어요. 세자 중앙왕 중세 세자 말이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중주자의 식신제살격이라는 건 중화용신론에서 의한 격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토체 목수영조에서 목용신입니다. 그리고 초년에 경신신유대원을 자주 자체가 묘하게도 무금, 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주가 신약함으로 평온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명조와 같이 칠살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진 경우 금인, 인성운인 금기운이 들어와서 대운에서예요. 예, 대운에서 그 자체에 없는데 대운에서 들어와서 화살을 하는 경우 하에서 일주를 도와주는 대운이라 무난하게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에서는 목용신이기 때문에요. 금대운은 빨갛게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평온으로는 지나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예, 프로그램에서 조금 하얗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 용신을 극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극해서요. 이 지금 가장 유운에 있죠. 그래도 이건 평온입니다. 평온이에요. 왜냐면 화살을 하는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예, 토생금, 금생수를 하는 경우라. 예, 이 자운이 좋게 나오는데도 죽었다라고 아시죠? 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주는요. 예, 프로그램 믿을 것도 없고요. 자, 다음 요 사주입니다. 138번. 오늘 사례명조가요 4개라 오늘 2개만 하고요. 다음번에 2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요. 신진, 수국이 될 것 같은데 수가 없으니까, 천간에 수가 없으니까 신진해서 뭐가 됐을까요? 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주예요. 인술해서 화를 목을 도와준다? 아니요. 이 병화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식신제사를 하죠. 금이 강하니까요. 예, 그러면 일주의 힘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변할 때 변할 망정, 인목에도 있고요. 진토 속에도 좀 들었고 라고 해서 식신을 써요. 자, 식신제사를 하는 사주는요 그렇게 썩 좋은 사주가 못 된다 라는 거예요. 예, 참 그렇게 안 좋죠. 일반 사주가 다 그렇죠. 예. 차조, 간목, 생진 했어요. 진월에 태어났죠. 비록 역이라고 하지만 단 경금이 병투하는 바람에 통근 절착, 이거 작벌, 이거 작두질한다 할 때 이거예요. 통근에서 이걸 목을 치려고 덤벼들어요. 가장 반가운 것은 인시라 노강을 깔고 앉았고요.
갱묘, 병화, 독투했고요. 그래서 제살부신 살을 제하면서 일주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병화 자체가 칠살을 공격하는 걸 자식이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아버지의 포악성을 갖다가 아들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예. 이게 바로 아들의 공이에요. 자식의 공이죠. 식신제사라는 사람들. 여자가 이런 사주를 갖고 왔다 그러면 당신은 애들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 남편 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포악성 때문에요. 제살부시 나오는 거예요. 오운에 암에 화국하니 좋겠죠. 예, 그래서 중향방됐어요. 이 갑신우리는요. 아이고. 갑신우리는 뭐예요? 금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복노강하니 어떻게 했어요? 살이 노강을 얻으니 형모다단했다. 라는 거예요. 직지. 곧바로 병술대운에 이르러서 어떻게 선지연, 지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현감이에요. 현감. 지연이라는 것은요. 예, 향방이 돼서 좀 어렵게 살다가 병술운에 이것도 벌써 6대운 아닙니까? 늙어서 뭐 노인네가 현감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얼마나 출세처럼 헌것처럼 좋겠습니까? 식신제사격은요 일주의 강약과는 상관없이 어지간하면 식신을 사용해서 제사를 하려고 덤벼들어요. 이 명조도 간목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지만 진토는 그렇게 역시 철저님도 진토를 보지 않고 시지에 인목이 노강지라고 한다. 하지만 인목도 은근히 술토에 끌리는 기분이군요. 대운을 살펴서 갑신의류 대운은 절각이니까 신유 대운에는 형모다단했을 것이다 라고 제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예. 138번이요. 네. 지금 여기 그럭저럭 이거 을경합되네요. 그럼 저 병화만 끄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인계수 대운은 별로 안 좋았겠죠? 인계수 대운은 별로. 그러나 지지에 화운이 들어오는 바람에 절각이 돼서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고요. 오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건 인호술 화국을 잃었기 때문에 좋았고요. 이운은 좀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병술대운 좋고요. 예. 그리고 이 정해대운도 괜찮습니다. 인해 한목이라고 해서요. 이 무자대운이 되게 끝이 납니다. 무토도 괜찮아요. 예. 무토는 좀 그러네요. 예. 그래도 여튼 자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납니다. 오래 사시겠네요. 일일이 따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조 2개 봤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2개를 식신제사격 2개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